이래서 김민재 하는구나라는 말이 있죠.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이적 후에 치른 데뷔전에서 감독과 팬들에게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첫 경기인 베로나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며 공수에 걸친 탄탄한 경기력으로 5대2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달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의 공식 데뷔전이었습니다. 나폴리 관련 매체에서도 김민재의 행보를 주시 중인 만큼 소속팀에서 거는 기대감도 남달랐는데요. 유럽 빅리그 데뷔전인 만큼 여느 때와 다르게 긴장감이 상당했을 터지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상대 공격을 차단했고 빠른 발을 앞세워 뒷공간 커버도 잘 해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아사냐를 꽁꽁 묶으며 시종일관 압도했는데요. 공중불 경합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했고 배후 공간을 커버하며 위험 지역을 지켜냈죠. 김민재는 수비만 잘 소화해낸 게 아닙니다. 든든하게 후방을 지킨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볼을 다투고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를 하는 등 빌드업 시에도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에 가담했는데요. 과감한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기회가 날 때면 전진해서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12분엔 하프라인부터 공을 몰고 가 상대 수비수 4명을 제치고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경기 히트맵을 보면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임에도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 뛰면서 많은 활동량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죠. 이에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의 경기력은 완벽했다며 극찬했습니다. 김민재가 보여준 피지컬과 힘, 개인 능력은 괴물 같았다. 어떤 장면에서는 쿨리발리를 보는 것 같았다. 김민재는 이탈리아 무대에 첫 발을 디디면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안정감 있고 탄탄했다. 수비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모든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민재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며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온 만큼 큰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사실 쿨리발리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고 나폴리의 수비를 지켜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대체하기 힘든 수비의 사령관으로 불렸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출신 감독으로 유명한 에지올리노 역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다. 하지만 세계 최강 수비수를 대체해야 한다면서 김민재는 재능을 가졌지만 문제는 쿨리발리와 계속 비교될 것이라고 걱정했죠. 쿨리발리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전에서 리그 데뷔골을 득점하는 등 첼시로 이적하자마자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쿨리발리를 놓친 스팔레티 감독은 쿨리발리의 공백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구단이 쿨리발리의 매각을 결정한다면 사임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은 사임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나폴리가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영입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민재는 단 한 경기만으로 쿨리발리의 공백을 김민재 선수가 채울 수 있을까라는 모두의 걱정을 날려버렸죠. 감독뿐만 아니라 깐깐하다는 나폴리 팬들 또한 김민재의 활약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그는 진짜 괴물이다. 브라보 나폴리. 나폴리는 최고의 수비수를 얻었다. 그는 정말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국가대표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손흥민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는 대체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20년 동안 지켜본 빅리그에서 김민재 같은 수비수를 본 적이 없다와 같이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를 잃은 페네르바체 팬들의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완벽한 수비수, 우리는 김민재 당신이 그리울 것입니다. 페네르바체 팬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와 같이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쿨리발리를 보는 듯했다는 평가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 능력을 수치화하는데 2022년 들어 김민재는 수비 능력이 쿨리발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평가했죠. 지난해 김민재는 수비에서 64점을 얻어 81점을 받은 쿨리발리의 17점을 뒤졌지만 올해 들어선 수비에서 78점을 받아 점수 변화가 없었던 쿨리발리와 차이를 3점으로 좁혔습니다. 김민재가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2시즌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민재는 패스와 가로채기, 집중력과 태클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약점은 한 개도 없는 그야말로 무결점 수비수로 평가되었죠. 오히려 쿨리발리는 패스와 집중력, 공차단이 강점이지만 절제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수치가 증명하듯 김민재는 수비수임에도 킬패스를 2차례 성공했고 팀 내 최다인 94차례 볼을 터치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0.2%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김민재의 활약 속에 나폴리는 첫 경기에서 대승하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승한 나폴리에서도 인종차별 이슈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인종차별은 아시아 선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흑인 선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폴리의 간판 공격수 오시멘이 경기 중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온 것이죠. AFP 통신은 전반 오시멘에게 일본 팬들이 원숭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를 자사 기자가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선수들 앞에서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고 원숭이를 외치는 행동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행위로 여겨진다고 하죠. 이 차별 행위에는 흑인 선수들이 원숭이를 닮아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비하의 뜻이 담겨 있죠. 이날 오시멘은 골을 집어넣은 후 그라운드 측면으로 이동해 원숭이 흉내를 내며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골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요. AFP와 일간 더 타임스 등은 오시멘의 이런 동작을 통해 그가 실제 인종차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오시멘은 지난해 팀의 핵심 수비수였던 쿨리발리와 함께 원숭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쿨리발리는 그들은 나를 빌어먹을 원숭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이들이다.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오시멘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신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말하라. 사람을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일인지 그들에게 이해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탈리아의 수비수 키엘리니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국가라 생각했다.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외국에서 김민재 선수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을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축구, 그 중에서도 수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데다 기본적으로 동양 선수에 대한 허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민재는 나폴리의 왕으로 불렸던 쿨리발리를 대체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재는 입단 신고 10대 동료들 앞에서 말춤을 추는 등 팀에 빠르게 스며들기 위해 노력하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프리시즌 경기 때부터 감독과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선보였죠.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 수준 무대입니다. 특히 동양인 중앙 수비수가 활약하기엔 더욱 어려운 곳이죠. 나폴리처럼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에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프리시즌 마지막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사실상 주전 자리를 굳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지 언론들도 거의 모두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선발로 내보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클 법도 하지만 김민재는 단 한 경기로 이 모든 벽을 넘어 자신이 리그를 대표하는 새로운 철벽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시작인 이탈리아 무대에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능가하는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